예, 소득세제과장 장영규입니다. 지금 이제 신탁 관련해가지고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그 사실관계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현재로서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과세 문제는 이제 좀 시장을 좀 따라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기해 주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이슈가 저희 세제실 내에 여러 군데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그 2020년에 대폭적으로 이제 개편하게 된 그 배경하고 그다음에 그때 고민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강남규 변호사님하고 안경봉 교수님 그 발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토론해 주신 분들의 그 예리한 지적들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신탁세제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세법 개정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이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말씀 잘 아시다시피 수익자한테 과세를 하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하고 수탁자 과세가 이제 좀 혼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신탁의 유형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가 좀 획일적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세회피 유형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용역들을 통해 가지고 개편 방안을 좀 마련을 했는데 기본 원칙은 이제 신탁의 유용성하고 다양성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하면서 이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좀 재정비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탁을 통한 또 조소회피 방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라는 이제 측면에서 했었습니다. 그 발제자께서 다 언급을 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법인세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부가세는 이제 수탁자로 변경을 한 거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하고 이제 합쳐서 과세를 하도록 한 거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연 대용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이제 했었던 거죠. 저희가 과세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크게 세 가지 좀 원칙을 좀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모든 세법을 개정을 할 때 항상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현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유형, 그다음에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방식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좀 측면 하나, 이건 효율성의 측면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세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과세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런 이제 그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들을 좀 많이 제기를 해주셨는데 만약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이제 없도록 해소하는 그 원칙을 견지해야 되겠죠.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마지막 원칙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제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조세 당국으로서 엄정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때로는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때로는 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최적의 이제 대안이라고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한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현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법인 과세를 이제 허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이제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매번 이 과세를 해야 되고 이 번거로운 부분들이 사실상 이쪽 분야의 이제 시장이 결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걸림돌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도관 과세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신탁 소득을 신탁 재산에 유보하면서 신탁 재산에 일차적으로 이제 법인세 납부물을 부담하게 하고 이후에 이제 수탁자가 실제 소득자에게 분배할 때 신탁 소득을 분배할 때 그 단계에서 이제 수탁자에게 배당 소득을 과세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했다라는 예를 하나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회피 목적의 문제라는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는 얘기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위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종합소득세의 이제 고율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익은 이제 수익자가 이제 받는 경우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하고 증여세를 같이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인 통제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법문에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측면은 이제 그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걸 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탁계약의 해지권, 그 다음에 수익자 지정 변경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신탁 해지 시 신탁재산 귀속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그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제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의문이 있어서 강남규 변호사님께 이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발표 자료는 37페이지인데 이 소득세와 증여세, 그다음에 상속세 이중과세 이슈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탁자가 신탁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 통제권이 없이 신탁을 설정을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아마 이제 수탁자한테 양도를 한 걸로 예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이제 추후 신탁의 이제 원본을 이제 수익자한테 수익자가 받아갈 시점에 그때 이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양도소득세하고의 이제 상충 문제 아니면은 조정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 지배 통제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수익자한테 재산 원본을 하는 게 이전해 주는 게 이게 가능한 케이스인 건지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 과장님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디테일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신탁세제 관련해서 입법의 어떤 기준, 포괄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강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까 질의 나온 사항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코멘트 해 주시고요. 또 안 교수님도 아까 질의 나온 사항 두 가지 하고 이렇게 코멘트 해 주시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이제 제가 발제해서 토론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생략을 했었는데 우리 발제 자료 49면에 보면은 이제 이중과세 문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데서 좀 저항감을 느끼냐면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리 송동진 변호사님도 예시를 하셨지만 자녀가 이제 건물을 받을 때 증여세를 내고 임대소득이 나올 때 소득세를 또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두 세금이 다 병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아들을 수익자로 해서 건물을 신탁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임대료 발생 시점에서 아들이 수익자니까 소득세 납부하고 그다음에 실제 수령할 때에는 또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신탁에서 원본이 다시 수익자에게로 원본 수익권이 있어서 넘어갈 때에는 아까 이제 과장님 언급 주신 증여세나 상속세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1번하고 4번이 겹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2번하고 3번은 겹쳐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3번하고 4번은 어떻게 조정되지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경제적으로 따져서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측면도 있어서 요런 걸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기존의 연구를 쭉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2, 3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상증세법에 소득과세랑 증여세 과세랑 중첩하면
소득과세만 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 뭐 그런 류의 해석론이 이제 제일 과격한 해석론이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준봉 교수님이 이제 제시하셨던 견해고 우리 아까 뭐 일반 사례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소득세 내면 소득세만큼은 빼고 증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를 상증세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손영철 세무사님하고 이한우 교수님 얘기하시는 이제 상속세 과세 시점에서 세금을 이미 부담한 수익과 평가액을 세무상 취득 원가로 취급해가지고 소득이 그걸 넘어갈 때부터만 소득세 과세를 하자.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중과세가 있느냐라는 관점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진입할 때 탁 바로 다가오는 이런 장벽들은 요런 완화책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시장 활성화에 이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송동진 변호사님 제기하신 의문에도 이론적으로는 저도 뭐 오르신 말씀과 동의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려본 것이고요. 우선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을 그냥 저 뭐 과문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위탁자 과세 신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신탁이라는 것이 위탁자로부터 분리되는 걸 지향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탁자 과세를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개정 세법처럼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제 실질 과세 원칙에 준해서 적용을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오히려 이제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에는 이제 체계상 동의를 하지만 근데 이제 세목에 따라서 보면은 뭐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도 있고 상증세, 양도세 이런 것들도 있고 위탁자를 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목들이 있고 또 유언 대용 신탁도 아까 구상소 회계사님 말씀 그 토론 중에도 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철회 가능 신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이란 게 나중에 다시 물릴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철회 가능 신탁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 사실 이제 위탁자의 어떤 지배 통제권이 있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위탁자 과세가 적용되는 영역이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최근에 안성포 교수님이나 김성균 교수님 뭐 이제 연구하신 바처럼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득 과세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은 틀, 그러니까 신탁에서 오히려 수탁자 과세가 조금 더 본체가 되는 방향이 이제 체계적으로는 소득 과세에 있어서는 좀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위탁자 과세 요건에서 이해 요건, 일해 요건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입법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양도세 면제가 되는 거는 면제가 원칙이니까 넓게 잡고 근데 위탁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게 예외니까 좀 더 요건을 부기해가지고 좁게 잡은 게 입법자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지적들은 제가 다 동의하는 바여서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이중과세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제 이동식 교수님 발제해주신 부분 중에 결국은 일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 합산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신탁의 일부 재산만 넘기는 게 문제가 돼서 납세 의무자까지 바꾸게 됐는데 입법 기술상 그냥 납세 의무자는 두고 가중, 감경, 합산 이런 요소들은 위탁자에 따른다라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전체 납세 의무자를 이렇게 옮기는 게 사실은 좀 되게 혼선이 많은 부분이어가지고 그거는 저도 그렇게 입법할 수는 없나? 그게 되게 문제가 많이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구상수 회계사님 주신 이슈는 이게 너무 재밌죠.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뭐 20분, 30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은
이게 해설은 일설을 취하고 있지만 저는 현행법 해석으로도 일설은 채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배우자가 받지도 않은 원본 수익권에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속세 문헌이나 이런 데도 맞지 않고 엄청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설하고 3설 중에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2설 같은 경우는 신탁의 법리에는 부합하죠. 왜냐하면 신탁이라는 게 내가 이 재산을 어쨌든 타이틀을 소유권을 넘겨둔 거니까 법인안에 유보돼 있어서 상속세 과세는 그 넘어갈 때까지는 안 되는 거다. 뭐 아까 일본 얘기도 드렸지만 그렇게 관념하고 둘 수 있다는 면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상속세제가 이제 유산세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속세 과세가 안 되고 중간에 텅 비어 있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선뜻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설은 좀 어그레시브한 해석에 속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국세청 당장 달려오겠죠. 그래서 이설도 이제 채택하기 힘들어서 저는 주로 3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설처럼 하려고 하면 구상소액계사님 지적하신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제 상속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문의 정비가 뒤따라 줘야만 이제 3설처럼 해석을 하고 과세 실무가 처리될 수 있지 않나. 근데 셋 중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합리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건 3설인 것 같고 이제 3설을 전제로 해가지고 세대 생략 할증이나 추후 이제 실제 받을 때 그럼 이제 상속세 추가 정산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따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뒤에 이제 유언대용 신탁 생전 수익 처리에 관해서 이게 뭐 많은 논란이 있고 뭐 지난 올 초인가요? 광장 이완구 변호사님도 또 어디서 발제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는 시장에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이제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양도세를 내고도 수익자가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수익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수탁자에게 다 맡기는 나는 뒤로 빠질 테니까 이걸 뭐 팔아서 나눠주든 뭐 이 나오는 수익을 나눠주든 그런 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뒤로 빠질 건데 어쨌든 수익자는 뭐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는 전혀 신탁이 워낙 이제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낸 거를 상속재산에 넣을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따라 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본 적은 없고요. 네, 우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